18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 기구였고 자 총재 한 명을 비롯해 20명대로 구성이 됐고 자 김홍집이 총재를 겸임했다. 약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자 이것은 1차 가보 개혁을 추진한 기구인 바로 군국기무처가 되겠습니다. 양력 기준 1894년 7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이 1차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그러한 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초정부적인 그러한 기구로서 이제 나타나서 이 가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차 가복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근대 개혁의 상징인 바로 신분제, 공사노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폐지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임술 농민봉기 1862년 철종 때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진주 밀란의 안핵사로 이제 박규수가 이제 이 삼정의 문란이 이 농민봉기 세대종자 농민봉기의 원인임을 알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이 세워졌으나 효과는 없었고 그 이듬해 이제 흥선대원이 집권하면서 이제 개혁을 했죠. 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름의 건율이 협약이 된 것은 도교 행사, 국가적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구인 바로 소격서가 되겠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잡아진 것은 본래 임시기구였고 변란을 대비하는 그러한 것이었던 비변사가 되겠고요.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 12사를 둔 것은 개항 이후 개화정책을 총괄한 통리, 기무, 아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고종이 종묘에 바친 독립소고문으로 홍범 1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기무처하면 1차 감옥개혁, 홍범 14조 하면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1차 갑오개혁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정치, 경제,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제 개혁이었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통치기구 개혁에서는 주로 이제 중앙 부분이 되겠고요. 2차 때는 이제 지방,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교육 이 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방제도는 이제 그 팔도체였죠. 이것이 23부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제도는 기존의 그 지방관들이 재판을 이제 같이 했었죠.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같이 갖췄는데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따로 독립시켰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많은 관립학교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한성 사범학교 관제 등 관립학교들이 많이 설치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 근대적 토지물권인 지계를 발급한 것은 바로 광무 개혁이 되겠고요. 대한제국 출범 이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대한제국 출범 이후 너일 전쟁 전까지 추진이 됐고요. 상회사인 대동상해 장통상해는 이제 개항 이후 이제 외국 자본이 밀밀듯이 들어오자 특히 이제 조총상민 수류 무역장정 체결 이후 외국 상인들이 막 도성 지방까지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객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이 있는 상인들이 상회사인 대동상해 장통회사를 1883년부터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다. 이것도 역시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친솔했고요.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하여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개항 이후 이제 외국에 견습 시찰단을 보내죠.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 청해는 영선사를 보냈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일본인 자객들이 들어와서 오항우 폐하를 찾아내고 칼로 범하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불살랐다. 바로 을미사변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을미사변은 이제 결국 을미 개혁, 그다음에 아관 파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을미사변은 을미는 1895년이죠. 예, 1895년 양력으로 칠 때 이제 10월에 있었는데 따라서 이제 갑오년이 이제 1894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라가 되는데 자,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에 패권없고 청과 일이 싸웠어요. 근데 아,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갖게 되는데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1895년 이제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청일 전쟁의 강화 조약으로 맺어지면서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요동반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요동반도를 반환케 합니다. 그러면서 친청 4대 정책을 추구했던 민비, 민씨 척족 세력들은 친러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세력 만회를 위해서 이 민비를 제거하는 을미사변의 이러한 만행을 일본이 1895년 음력으로는 8월, 양력으로는 10월에 일으키고 그 여세를 모아서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주 독립국가를 목표로 독립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 외세에 의해서 막 그 여기저기에서 휘둘리는 것이죠. 만민공동회 광민공동회 자 그거 하면은 바로 독립협회죠. 자 아간 파천 이후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우리의 자주국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제 그 개화파 인물이었던 서재필이 이제 오랜 미국 망명생 끝에 돌아와서 이제 이 자주 국권, 그다음에 자유민권, 그다음에 자강개혁의 모토 아래 독립협회를 설치를 하고 이제 민주도의 그러한 이제 자강개혁, 계몽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 것처럼 이제 정치 토론을 열어요. 그게 이제 만민공동인데 많은 여러 신분층이 다 참여했고요. 정부와 교섭을 해서 관민공동회까지.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협회 정책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어용단체 황국협회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독립협회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이 자주국권에 대해서는 자, 이권 수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서 이제 외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권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령도조차 러시아에 이런 것을 반대 시위를 이제 열어서 철회시켰고요. 자, 자유민권과 관련된 이제 참정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어,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죠. 예, 중추원을 이제 의회로 이제 개편하는 그러한 민의 그러한 기관으로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니 6조에 이제 그 담겨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강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몽 운동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국계몽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독립협회 자체 내에서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상회사를 설립한다 회사를 설립하든지 뭐 학교 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고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추원 개표를 통한 의회 설립 추진.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이러한 자강 개혁에 이러한 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훗날 나오게 되는 애국계몽단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로 이제 신민에 의해서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애국계몽단체인 바로 대한 자강회가 되겠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제시했다. 이것도 역시 애국계몽단체인 보안회가 되겠고, 그다음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서적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평양에 이제 자기회사를 설립을 했다. 이거 역시 이런 거는 이제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이 되겠고요. 신민회 같은 게 학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산학교, 그 다음에 대성학교, 그 다음에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부어 개척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번 가단체 활동으로 그런 것은 자, 이 조병식 등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제 보수파가 되죠. 자, 이들이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뭐가 대회를 열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철을 부통령으로 해서 공화 정체로 바꿔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하는 그러한 모함이었었죠. 예. 독립협회는 공화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 체제를 추구했는데 공화제로 보수파들이 모함을 해서 결국 한국협회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해산이 되고 말았죠. 자, 뭐 앞서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이제 그 자주국권 운동 중에서 이권 수호 운동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저용도 저탄소 조차지 이거 요구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관체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한너은행 폐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재정 군사 고문단 이런 것도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러 가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최초의 애국구역문단체 보안회, 고종의 강제폐위 운동 반대 전개 대한 자강회, 태극사관과 자기회사, 이거는 신민회. 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일본에게 빈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자, 이것은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서상돈 김광재의 이제 그 광문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국적인 곳으로는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에서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언론 애국계몽단체들과 함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초대 주미공사에 임명이 되었다. 자,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정양은 관료인데 좀 진보적 즉 이제 개혁파 인물과 이야기가 통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일찍이 이제 조사 시찰단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초대 주미공사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갑오개혁 있죠. 갑오개혁 때 이제 군국기무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독립협회와 이제 그 이제 토론을 교섭하는 이제 관민공동회가 있죠. 이때 정부 대표로 들어와서 이제 독립협회 헌의 6조 있죠.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왕께 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죠.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으려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자 이제 이게 10월에 이제 건의라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고종이 받아들인다고 조치까지 내렸는데 돌연 그 다음 달 12월에 한국협회와의 그러한 통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되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신민의 창설의 주역인 무실력행과 관련된 사람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한 사람은 최초의 서구 유학생 바로 괴학파 인물 육일준 영국인 배달과 제휴와 대한 매일 신보를 창간한 사람은 양기탁 헤이그의 만국 평화를 특사에 파견된 사람은 삼총사가 있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여진은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인데 조선에는 원래 홍룡포 붉은 색깔인데 천자 황제는 이제 황룡포를 입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897년 10월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조선에서 연호로서 광무를 이제 채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광무 개혁이 되겠는데 자, 광무 개혁은 모토가 구본 신참입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로 한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성격도 있지만 보수적 성격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근대적이라면 철저하게 민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황권,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이제 뭐 부국강명하려는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주 국권 독립을 확립하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제가 직접 군권과 재정 이거를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군권과 관련돼서는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국왕이 직접 군을 직접 통할하고요. 재정적으로는 내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내장원이라는 건 황실 재산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뭐 담배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전매 사업 등등 하고서 수입을 싹 쓸어오고서 재정이 빵빵하고 이걸 통해서 뭐 이제 뭐 관리들 봉급도 주고 같은 뭐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부가 황제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국가 재정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논란이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변경 지역 그런 것을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도라든지 독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 되는데 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변도 관리사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직접 함경도와 연결을 시켜서 관리를 파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독도와 관련돼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서 울릉군에 속하게 하고 역시 관리를 두어서 울릉도를 통하려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이 간도 관리소로 임명이 된 사람이 바로 이범윤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보도록 하죠.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했다. 뭐 영선사 조사시켰다. 이런 거 다 개항 직후인 1881년이죠.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이제 을미개혁대입니다. 을미년은 이제 1895년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행정기구를 6조에서 8함으로 개편한 것은 1차 갑오개혁대이고요. 예. 공사노비법 과거자 폐지 이것이 1차 갑오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상황 이외의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환구단 또는 원구단인데 이거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이거는 바로 대한제국 출범과 관련된 묘사입니다.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에 출범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무 개혁이 이제 실시가 되겠죠. 아까 나온 것처럼 광무 개혁은 군권 장악을 해서 원수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황실 제장 기구인 내장원 기능을 강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헌법 문서는 대한국 국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제 어, 자, 식산 흥업이라고 그러죠. 많은 학교 이런 것 등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관 주도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되는데 뭐 관립실업학교인 뭐 상공학교 뭐 무슨 무슨 광무학 광산 쪽 뭐 이런 학교도 있고 의학교도 있고 유학생도 많이 파견하고 교육과 관련돼서 이 시기에 많은 이제 학교들이 관립도 있고 이제 사립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 군권 장악을 해서 원수부가 설치가 되었다. 예. 자 이런 것은 이제 정답이 그러니까 1번이 되겠고요. 예. 자 기기창이 설립이 되었다.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무기공장, 화폐 발행, 근대 화폐 발행, 그 다음에 한성승보 근대 신문 발행 이러한 요 세 가지 기기창, 전환국, 그 다음에 방문국 요 세 가지는 개항 후 이제 근대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다 1883년입니다. 유경공원이 세웠다.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 이거 관립학교죠. 예. 자 관립학교가 이제 광무개혁 때 또 사립학교도 많이 세워졌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개항 이후 이제 많이 일단 나타납니다. 유경공은 1886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6번. 가나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조절한 것은 천지의 관원제다. 아빠가 그 대한제국 그거 나오죠. 예. 대한제국 출범 1897년 10월이고 자 대한국 국제를 잘 생각 확정해 보아라. 이제 대한국 국제가 이제 1899년에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모습 이것을 이제 찾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1897년과 1899년 사이에 볼 수 있는 것은 1898년하고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아리랑 이거 일제 시대죠. 이건 좀 잘 알아둬야 돼요. 나온 게 아리랑 1926년.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이 이제 1886년에 설립이 됐는데 언제까지 존속했는지 잘 모르시죠? 예, 가보개혁 그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1894년 이거 아니고. 근데 그 잘 모르더라도 이제 1898년에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많았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3월에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처음 나오게 되고요. 10월에 이제 헌의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헌의 6조를 건의하고 11월에 수용한다 뭐 관제 개편을 추진한다 했는데 12월에 독립협회를 돌연 해산시키게 됩니다. 1898년에 30, 11, 12에 있었던 이 사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민공동에서 이제 백정도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신분증이 망라된 게 만민공동인데 박성춘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898년에 있었어요. 자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 기자. 자 경부선이 개통이 된 것은 이제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이제 개통이 됐고요. 그 후에는 신간해와 좌우합작단체 신간해랑 같이 따라다니죠. 1927년에 설립돼서 31년에 해산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이 관계, 정부에서 발언하는 문건이라는 뜻이죠. 대한제국의 관계 그러면 뭐겠죠? 이것은 바로 지계가 되겠죠. 근대적 토지 문건. 자,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 자, 이게 이제 1901년부터 지계 아문이 이제 설치가 돼서 양지 아문을 설치를 해서 이제 양전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지계 발급이 1901년 지계 아문을 설치하고 러일 전쟁 전까지인 요 기간까지 이제 전국적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이제 발부가 되었습니다.
요 기간 1901년에서 1904년 요 사이에 있던 사실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것도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확연하게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이 아닌 시기 좀 더 좁히면 이제 러일 전쟁 그까지 이제 대한제국이라 하더라도 요거를 좁히면 돼요. 자, 잘 몰라도 대한제국 시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 넓게 보면 이건데 짧게 보면 이건데 이제 이것만 해도 이제 풀 수는 있다. 아니면 이제 광무개혁해서 뭐 1907년 고종이 제기했던 여기까지 봐도 되고요. 자, 아무튼 아무거나 다 해보죠.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1881년이죠. 예. 이게 올린 것은 이제 수신사로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 이제 조선 책략을 이제 유포를 시키자 왜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냐 러시아는 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고 박문국 한성승보 발행 1883년 전한국 기기창하고 같은 해랬죠. 자, 조선 형평사 창립 때 이거 이제 일제 시대죠. 1923년 형평운동 백정들의 처우 개선 운동 차별 처우.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서 미군이 강선했다. 이거 신미양요죠. 이거 확실히 전이죠. 1871년이죠. 예, 용화포 사건이 러일 전쟁 바로 직전인 190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일제 국권 침탈하고 관련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1904년 2월 럴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일 의정서를 설치를 해서 이제 군사 기지로 조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어서 1904년 8월에는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는 메카타 일본인, 외교 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부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1905년 11월 을사 조약이 체결이 되죠. 외교권 박탈과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조약의 부당을 알리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제 이른바 뭐 차관 정치라고 하죠.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부속 조약으로서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909년에 뭐 기유각서라고 해서 이제 사법권을 박탈했고요. 그 다음에 1910년 8월 한일 병합조약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여기 뭐 이름이 있어요. 이 대1군주는 군사전에서 필요한 지점을 수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이 되겠고요. 자,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또 통감 유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거 바로 한일 신협약이 되겠죠. 그래서 1907년 7월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고문 정치와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는데 결국 일제에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미를 사살했다. 이건 1909년 10월 26일이죠. 의병진압으로 위한 남할 대토벌 작전이 정리된 것은 1909년 이제 그 하반기에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격을 이용했다. 이게 바로 갑오년의 이제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발발, 1차 가벽 강요,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게 1885년이죠. 예, 3년 동안 불법 점령했습니다. 조로 미작설에 긴장한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29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준에서 나왔죠. 예. 자 이준하면은 앞서도 나왔지만 헤이그 특사 3.4죠. 예,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이 되는데 현지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예, 이게 뭐 자결이라는 말도 있고 뭐 원통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애국의 그러한 심정이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어, 원래 법관 출신이고요. 이제 신민회에서도 뭐 활동을 했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국 평화회의 헤이그 특사가 제일 유명하죠. 자 나머지로 가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사람은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인 바로 독립의금부를 1912년에 결성을 했고요. 영국인 배달가 대한매일신문을 발간한 사람은 양기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대한매일신문을 같이 발간했고요. 평양에서 조선물사인 장려회 발견되려 했다. 이것은 바로 조만식 선생이 되죠. 고당 조만식 선생이 1920년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평양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서울에서 전국적 조직으로 또 3년 후에 나오게 되죠. 북간도에서 서전 소속으로 설립을 했고 이준과 함께 헤이그 특사 3총사 중에 한 명인 사람은 바로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30번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의병 하면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는데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민비가 시해되는 그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 조치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충북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웅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요. 나라의 그 외교관이 박탈이 되는 을사조약에서는 자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위정척사의 핵심적 인물인 사람인 최익현 선생이 전라도 태인 순창 쪽에서 그 다음에 충청남도 홍성 쪽에서는 민종식이 그 다음에 저쪽 경상북도 해안가 쪽 울진 평해 이쪽에서는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활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정미의병은 이제 군대 해산하고 관련이 돼 있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래서 해산된 군인이 참여하면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13도 창의군과 관련돼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대장인데 부친상에서 낙향하는 바람에 군사장 허위가 물려받아서 군사건을 일어나서 계속 진행해 나갔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의병들이 이제 다양한 모든 신분을 망라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인석이 나오죠. 국모 보수 복형 이거 이제 을미의병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럼 을미의병하고 관련이 된 것은 바로 단발령, 을미사변과 머리 자르는 거. 신체 발달은 수신제문에서 굉장히 중력이 있는데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유교적 정서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자 민종식이 근무다가 홍주성을 점령했다. 을사의병 국제법상 교적법률을 것을 요구하였다. 정미의병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서울진공작전 바로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아까 그 최익현이 지진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인데 이건 1910년대 비밀결사단체이죠. 이것도 역시 의병을 모집해서 의병 쪽으로 나가는 것은 같은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화 정치가 아니라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죠. 자 다음 3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고 사실로 오는 것은 군대를 해산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미의병하고 관련된 게 나오게 되겠죠. 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이때 관련된 인물이 이인영과 허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민영한 조병세 등이 자결 나라의 외교권이 바탕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을사조약하고 관련돼 있죠. 예. 메가다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거 190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 90군데가 나늦게 일본 공산을 습격하였다. 이모 곤란이죠. 1882년 양력으로는 6월. 자, 다음 3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은 무슨 허위 나오죠? 허위 이인영 다 서울진공작전 정비병과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는데 이인영이 이제 낙향 이제 부친상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끌고 가다가 결국 일제에서 잡혀서 여기 보면 이제 순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봉오동 전투에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독립군 사상 최초의 승전보 본격적인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청산리 대첩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된 사람은 너무 많고요. 고종의 해상 공고 규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것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국모보수 또 단발령 이런 거와 관련돼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원으로 의병장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농민들도 참여하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위정척사의 그런 한계점, 뭐 국왕이 말한 거니까 그걸 따르는 것이죠. 황당한 일이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용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바로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독립의금부니까 의병을 모집을 해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 그런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3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중심에서 비밀교사단체이고 공화정책을 수립하고 바로 비밀교사 애국개몽단체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는 말 그대로 애국개몽 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즉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산업과 교육 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태극 서간 서적회사인 그다음에 자기회사 이런 것들을 설립을 했고요. 교육과 관련돼서는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이 오산학교 평양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대성학교고 평양 대성학교 그다음에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북 정주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외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에 신민회 회원들이 많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학사와 이제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거 해외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연락망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최초의 애국개몽단체인 보안회 1904년에 있었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했다. 이거 독립협회죠.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대한제국 재건적 의병정입니다. 이거 아까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라고 그랬죠. 1912년에 개성이 됐죠. 다음 가나사이식의 보수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덕원부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원산 쪽이에요.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원산사의 학교를 섭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사립학교인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1883년. 자 경인주택 어제 개업 예식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인선이 드디어 인천에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노량진까지. 이게 바로 경인선 개통 1890
9년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어떤 근대 문물 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문제니까 3점짜리가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아, 전신선을 가설하는 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신선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그 이게 이제 일종의 유선 전신이죠. 이제 일본 이제 쪽도 있고 이제 그 의주에서 이제 인천, 서울 쪽으로 있는 것하고 부산에서 나가사키, 일본 이제 양측으로 이제 청과 일본 쪽으로 이제 전신이 연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85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거 3점짜리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뭐 전신선이 언제 됐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이화학당이 언제 설립이 됐느냐? 1886년이죠. 최초의 학교 뭐 이런 것도 다 외워둬야 돼요. 제중원 1885년 이제 광해원이 이제 그 개편이 된 것인데 1885년 1월에서 설립이 돼서 광해원이 4월에 제중원으로 개칭이 되니까 해당이 됩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한성전기회사 창립 이게 1898년이고 여기서 이제 그 경인선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저기 전차 전차가 이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설립이 가설이 됩니다.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가설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읽는 기사.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창설했느냐? 1904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죠. 예. 신문 언제 창간이 됐는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 자, 근대 신문 다 창간연도 다 외워드렸죠. 베데리 양기탁과 함께 창간했다. 대한매일신보이죠. 예. 이게 바로 1904년에서 191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다 싹 정리해 보죠. 이제 대한매일신문과 함께 이제 항일 언론 원조가 있는 것이 황성신문인데 이게 1898년에서 1910년. 대부분 1910년에 많이 폐간이 돼요. 신문지법이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은 한성 순보이죠. 1883년. 얼마 못 가서 갑신정변의 영향을 받아서 폐간이 됐고요. 이어서 이게 한성 주보. 열흘 간격에서 주보니까 이제 일주일 간격이 되는 것이죠. 1886년 세창양행 상업 광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건 이제 항일 쪽.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 1898년에서 1910년. 그러니까 이 존속연도가 황성신문하고 제국신문이 같고 이게 수신문 남자들이 식자층 계상 이거는 암신문 부녀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화문 혼용 이거는 제국신문은 한글 순한글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 이거 꼭 알아둬야 되죠. 1896년 이것도 순한글이고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문도 있지만 이제 영문도 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그 여기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의 간사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국채보상운동을 통감부가 탄압하기 위해서 횡령행위를 적용할 때 양기탁을 여기 연루시켜버려서 구속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죄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문이 아니라 여러 다 여기 나온 신문들 독립신문 빼고는 다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천도계 기간지로 발행된 것은 이제 만세보 그 다음에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세창양행 그게 한성 주보 부나로또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일제시대죠. 1931년부터 한문심으로 열흘마다 이게 순일했죠. 한성 순보 방송국에서 발간했다고 했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
한국 근현대 현장. 자, 한국 근현대와 관련된 그 현장은 대한제국의 전공인 경운궁, 오늘날 이제 덕수궁이 되겠죠. 이 덕수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종이 아간 파천 이후 환궁을 할 때 여기 경운궁으로 이제 환궁을 하면서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그 왜 그랬냐면 요 근처에 일본 당시 이제 고종이 아간 파천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많이 의존했는데 이 공간이 이쪽 서서문 정동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제 미차 두 차례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근현대 거는 다 나와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것도 이쪽 대한 이제 덕수궁이죠. 나중에 이제 경운궁 여기 덕수궁에서 이제 체결이 됐고 항공한 것도 여기고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은 이제 궁궐에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바랍니다. 네, 그리스 뭐 그러한 식의 그러한 파르테논 신전을 약간 연상케 하는 뭐 그러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들에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그 후원에 보면은 이제 그 오코를 하는데 건천궁 여기서 이제 시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에 대해 정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환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한국사 능력검 시험 고급 심화 대비 계양기 편을 해설을 기출문제 해설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